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앵커는 말을 이어갑니다.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로 오래 갈 거란 전망. 달러 강세가 얼마나 센지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지표도 높은 수준. 민수는 피식 웃죠. 달러 인덱스가 뭐든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요. 그날부터 민수의 하루는 환율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현실로 내려오는지 직접 체험하는 수업이 됩니다. 민수는 칫솔을 다시 움직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요. 딱히 불안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뉴스 자막이 평소보다 묵직하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오늘은 뭔가 다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출근길 지하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겨우 자리를 잡자마자 민수의 휴대폰에 알림이 2개 연달아 떠요. 외국인 국내 채권 순매도 확대. CDS 프리미엄 소폭 상승. 민수는 단어가 낯설어서 그냥 넘기려다가 옆자리 선배가 화면을 힐끔 보더니 툭 말합니다. 요즘 원화 약세는 소출인만의 문제가 아니야. 금리 차도 크고 불안하면 돈이 달러로 피하거든. 민수가 멍하니 쳐다보자 선배가 웃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자 더 주는 곳으로 예금 옮기는 거랑 비슷해. 미국이 더 높은 이자를 주면 돈이 거기로 움직이기 쉬워. 그럼 달러 수요가 늘고 달러 값이 오르지. 그 반대편인 원화는 약해지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생각해요. 그래도 그건 큰돈 굴리는 사람 얘기 아닌가? 선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리고 CDS는 나라가 불안해 보일수록 올라가는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거야. 아주 큰 의미까지는 아니어도 분위기가 어떤지 힌트를 주긴 하지. 민수는 아하고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분위기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경제는 숫자 같지만 막상 흔들릴 때는 분위기부터 변하거든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동료가 툭 던집니다. 야, 집값 떨어진다는데 지금이 기회 아니야? 민수는 젓가락을 잠깐 멈춰요. 사실 요즘 내 집 마련을 계속 고민 중이었거든요. 뉴스의 집값이 조금 내려가면 심장이 먼저 뛰는 딱 그 단계요. 민수는 글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돌립니다. 퇴근길. 민수는 버스에서 은행 앱을 켭니다. 습관처럼 대출 한도를 눌러보는데 숫자가 예전 같지 않아요. 아주 크게 줄어든 건 아닌데 뭔가 미묘하게 불편한 느낌. 왜 줄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남습니다. 다음날 민수는 점심을 조금 일찍 먹고 은행에 들러요. 상담 창구에 앉아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최근엔 변동성이 커서요. 심사가 전반적으로 좀 더 보수적일 수 있어요. 민수가 묻습니다. 변동성이요? 집값 때문인가요? 직원은 고개를 살짝 젓습니다. 집값도 있지만요. 요즘처럼 환율이 크게 움직일 때는 시장이 불안하다는 신호로 보기도 해서요. 은행도 리스크 관리를 더 하게 됩니다. 민수는 리스크 관리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게 결국 내 일상에선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차려요. 대출을 빌리는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은행이 겁을 먹으면 내 대출도 같이 빡빡해지는구나. 직원이 덧붙입니다. 은행도 돈을 조달해서 대출로 내주는 구조잖아요. 시장이 불안하면 조달 비용이 올라가거나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대출을 더 조심스럽게 보게 되죠. 민수는 머릿속으로 한 문장을 번역합니다. 돈의 수도꼭지가 조여질 수도 있다. 은행을 나오는데 민수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워요. 집값이 내려가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느냐보다 살 수 있느냐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친구 준호에게 전화가 옵니다. 준호는 분양 현장 쪽 일을 해요. 목소리가 어둡습니다. 야, 공사비 또 올랐다. 민수가 공사비가 왜? 라고 묻자 준호는 말을 천천히 꺼냅니다. 자재랑 장비가 생각보다 수입이 많아. 환율 오르면 똑같은 걸 사도 원화로는 더 비싸잖아. 그러면 원가가 바로 뛰어. 민수가 그럼 분양가 올리면 되잖아? 라고 하자 준호가 씁쓸하게 웃어요. 시장 분위기가 받아줘야 올리지. 근데 지금은 가격보다 자금이야. 민수가 되묻습니다. 자금? 준호가 설명합니다. 현장은 보통 돈을 길게 한 번에 빌리는 게 아니라 짧게 빌렸다가 만기되면 다시 빌려서 이어가거든. 근데 시장이 불안하면 그 다시 빌리는 것이 어려워져. 만기 연장이 안 되면 현장은 숨이 막히는 거야.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차가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집값 오르내리는 건 늘 있던 일인데 만기 연장이 안 된다는 건 시스템이 움찔하는 느낌이거든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집값 문제라기보다 돈이 도는 길이 막히는 문제야. 자금시장 체온이 내려가는 거지. 전화를 끊고 민수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환율 1,500원. 그 숫자가 부동산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이 되고 돈줄 조임이 되고 착공 지연이 되는구나. 민수는 처음으로 이해합니다. 부동산은 가격보다 먼저 돈이 도는 길이 막히면 얼어붙는다는 걸요. 그날 밤.
민수가 집에 들어오자 아내 지연이 마트 봉지를 내려놓고 한숨부터 쉬어요. 요즘 장 보면 왜 이렇게 돈이 훅훅 나가? 민수는 물가가 올랐나 보지 하고 넘기려다 지연이 영수증을 펼쳐 보여주자 말이 멈춥니다. 식용유, 커피, 간식, 생활용품 하나하나 크게 오른 건 아닌데 전부 조금씩 올라 있어요. 그 조금씩이 모이면 진짜 체감이 됩니다. 지연이 말해요. 나만 그런가 했는데 주변도 다 똑같대. 그리고 기름값도 은근히 부담 커졌어. 민수는 낮에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이 비싸지고 그게 결국 생활비로 내려온다. 그때 지연이 휴대폰을 내밉니다. 해외 구독 서비스 결제 알림. 지난달보다 더 빠져나갔어요. 이거 환율 때문에 더 나간 거지? 민수는 그 순간 확실히 체감합니다. 환율은 투자자 차트가 아니라 장바구니와 자동결제로 먼저 온다는 걸요. 그리고 현실은 이론보다 빠릅니다. 민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와요. 이번 달 대출 이자 조정. 민수는 잠깐 멍해져요. 그리고 자동으로 계산기가 켜집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조금 있었거든요. 금리가 움직이면 이자도 같이 움직이는 구조. 민수는 중얼거립니다. 아, 금리랑 환율이 결국 여기서 만나는구나. 지연이 눈치채고 묻습니다. 이자 또 올랐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묵이 길어져요. 숫자를 말하면 더 현실이 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당분간 큰 지출은 멈추자. 여행도 미루고 해외 결제도 줄이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복잡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마음과 안 하면 더 불안하다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오는 표정. 민수는 처음으로 생활의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경제는 뉴스가 아니라 우리 집의 운영 방식이 된다는 걸요. 며칠 후 회사 회의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부장님이 프린트 한 장을 탁 내려놓고 말해요. 원가 재산정 들어간다. 수입 부품 단가가 환율 때문에 뛰었고 납기에도 영향이 있어. 민수는 또 환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려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의 결정이 되고 있으니까요. CFO가 말합니다. 달러로 결제하는 비중이 높잖아. 환율 움직이면 비용이 흔들려. 앞으로 결제 일정도 조정하고 가능하면 환율을 미리 어느 정도 고정해두는 방법도 쓰자. 민수는 그 말을 아주 쉽게 번역해요. 달러로 사오는 게 많으니까 달러가 비싸지면 우리가 내는 돈이 늘어난다. 그러니 미리 약속해 충격을 줄이자.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들리는 말들은 더 직설적입니다. 투자 미루자. 재고 줄이자. 채용 다시 보자. 그 순간 민수는 머릿속에서 하나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기업이 조심 모드로 들어간다. 비용 줄이고 투자 미룬다. 채용이 줄어든다. 가계 소득이 불안해진다. 소비가 줄어든다. 자영업과 내수도 흔들린다. 분위기가 더 얼어붙는다. 은행도 더 조심한다. 부동산에 돈줄이 더 조인다. 환율 1,500원은 숫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숫자는 파도처럼 번져서 민수의 집과 회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까지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하게도 달러를 사야 하나? 같은 생각부터 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흔들릴 구멍이 어디지? 민수는 종이를 꺼내 5줄을 적어요. 1. 우리 집이 버틸 돈이 있는가? 2.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3. 환율이 오르면 자동으로 새는 돈은 무엇인가? 4. 내 소득이 흔들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5. 큰 결정을 한 번에 몰아서 하고 있진 않은가? 민수는 먼저 3개월 생활비를 따로 떼어 놓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숨쉴 돈이에요.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호흡이니까요. 그 다음은 대출. 금리가 1% 오르면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더 내지? 민수는 계산합니다. 숫자가 나오자 막연한 공포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부터 줄이자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지연과 함께 환율이 오르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출을 정리합니다. 해외 구독, 해외 결제, 해외 직구, 달러로 결제되는 서비스들. 민수는 말해요. 우리가 똑똑해서 맞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새는 구멍을 막는 거야. 마지막으로 민수는 회사에서도 태도를 바꿉니다. 불안할수록 투자 수익률보다 먼저 내 소득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실무에 도움이 되는 스킬 하나를 더 파고듭니다. 불황이면 실력 좋은 사람이 이긴다 같은 멋진 말이 아니라 불황이면 필요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어느 주말 아침, 민수는 다시 TV 앞에 서요. 환율 자막이 또 지나갑니다. 이번엔 칫솔을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혼잣말이 바뀌어요. 이제 알겠다. 환율은 뉴스가 아니라 순서였네. 부동산에는 돈줄로 오고, 가게에는 생활비와 이자로 오고, 기업에는 원가와 채용으로 오고, 그게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온다.
민수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측하지 말자. 내가 흔들릴 구멍부터 잠그자. 그리고 화면은 조용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환율은 숫자다. 하지만 충격은 순서대로 온다. 살아남는 사람은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잠근 사람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